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U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지역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 신규 분양에 이어 이달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LH공사의 동구 방어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입주 시기가 보름여 앞당겨지면서 마무리 공사도 거의 끝이 난 상태입니다. 900여 세대 모두 50제곱미터 안팎의 장기 임대주택이어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포함해 지역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 사이 3천여 세대의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오는 19일에 보금자리 지구에 이어 다음 달에는 전화 아이파크와 남구 신정 프로지오 천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물량이 동구에 집중되면서 한때 전국 최고치였던 이 지역 전세가 상승률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 이사철이 약간 벗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기로 해서 약간 급등세가 좀 정체 상태랄까? 비수기 탓도 있지만 공급이 늘면서 지난해 19.8%로 급등세이던 지역 평균 전세가 상승률도 지난달 들어 0.6%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당장 전세난이 완전 해소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신규 분양 또한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전세가 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잔고가 모두 사라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농협 계좌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인데 계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50살 이경수 씨는 지난 2일 저녁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있던 428만 원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씨는 전날 거래은행인 농협 이름으로 보안을 강화한다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와 이를 알려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농협 대표 전화번호로 날아온 이 메시지엔 김 씨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1588 2100번 적혔길래 당연히 농업인 줄 알고 제가 의심일점오고 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농협 계좌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계좌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망을 갖춘 농협은 자신들이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라며 고객 탓만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위험을 다른 데서 실행하는 보이스피싱은 본인들이 구해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기관의 무책임까지 결국 고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2월 9일 고리 1호기 전력 공급 중단 사건을 유발한 비상 디젤 발전기에 대한 종합 성능 점검으로 원전 측은 비상 발전기의 공기 공급 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해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핵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IAEA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주자 3인방인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호 의원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의 경선룰이 확정돼야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선룰 사전 협의는 당의 화합과 경선 승복을 위해 당이 줄곧 지켜온 민주적 관행으로 이 관행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요식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울산에 모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오는 1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김봉만 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 선출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할 교육 정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의사회, 울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자매도시인 베트남 카노아성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합니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20명으로 꾸려졌고 현지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국제개발 원조기관 진료활동협의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축구 꿈나무 초청 월드컵 경기장 체험 경기가 오는 17일 문수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초등부 엘리트 선수단 8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경기는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마련했습니다. 울주군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난 가을 삼동면 하잡리 대암댐 홍수조절지 20헥타에 심은 청보리 420톤을 수확합니다. 울주군은 청보리 재배 면적을 3,000헥타르로 확대해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덥고 신체 노출이 많은 여름철은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덥다고 청량음료를 마음 놓고 마실 수도 없고 신체를 노출했다 다칠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여름철은 당뇨 환자들이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운동 시간이 중요한데요. 한낮에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심하면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극한 운동을 피하시고 운동을 할 시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서서히 자기 체력에 맞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낮보다는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사를 걸러서도 안 됩니다. 저혈당 증세로 위급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발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 10명 중 1명은 여름철 발에 상처를 입거나 당뇨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는 경우에는 신체 대사뿐만 아니라 면역, 혈관, 식료학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경우에 잘 낫지 않고 2차 피부 감염이나 심할 경우 피부 궤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는 양말을 착용하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울산 지역의 학원비가 최근 1년 사이 5.6%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의 학원비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의 학원비 상승률은 5.6%로 물가 상승률을 2배나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3월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학원과 학부모들의 입장차로 수강료 상한선을 확정하지 못해 학원비 인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가 대형마트 규제 조례 개정과 관련해 휴업일의 통일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통상인연합회는 5개 구군이 공동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것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서를 취합해 중구와 남구, 울주군 의회와 울산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호텔 울산이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211개 모든 객실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숙박시설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실 50여 개씩 돌아가며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년간 객실 규모는 25%씩 줄어들게 되고 공사가 끝나면 특급 호텔이 돼 객실 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처용 문화제부터 외국인들의 숙박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일부터 공공부문 절전에 들어간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민간부문까지 에너지 절약 대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모든 매장과 상점은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조선해양축제의 이색 행사인 기바람배 콘테스트에서 제작비 100만 원이 넘는 재활용품 배는 감점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기발한 배라는 취지에 맞게 제작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배는 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는 기발한 배 콘테스트는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 동구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남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울산 대왕암 공원에서 제1회 미랄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 울산광역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정보화협회가 장애인 정보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울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친정국가 방문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의료봉사와 임의용봉사를 실시합니다. 울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U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